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걸까라고 생각을 혹시 뭐 해봤는데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그날인가 다친 것 같아요. 난 프리뷰도 찍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트 코미디 클럽 리어 네이키드 토크 시간입니다. 아, 우리 리어 네이키드 토크 시간에 또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바이프 선수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커폰. 그럼 안 반갑다는 얘기인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만 더 반갑고 또 감사한 분들이 또 이제 바이프 선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여커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우리 여커폰에서는요 휴대폰을 최대 120만 원 그리고 정수기를 최대 30만 원, 인터넷을 최대 58만 원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요. 이걸 도합 합치면은 계산 가능하십니까? 저는 알것 같아요. 얼마요? 208만 원. 야, 정답입니다. 여커폰에서는 무려 최대 208만 원의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여커폰 바로 가셔가지고 핸드폰 바꿔야 되면, 정수기 바꿔야 되면, 인터넷 바꿔야 되면은 우리 여커폰 이용해 주시면은 이 혜택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잊고 네. 계시던 지원금 지금 당장 찾아가세요. 네, 여러분들 개쩔었죠? 자, 이어서 바로 여커분과 함께 파이트 코미디 클럽 리어 네이키드 토크 네. 시간 가질 텐데 우리 UFC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게임 겁니다. 파이트 저기죠. 네. 이제 UFN이라는 이름은 버렸죠? UFN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지금은 이제 다 갑니다.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네. 뭐 UFC 온 ESPN 네. 뭐 72대회 뭐 이렇게 이런 게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라마운트로 미국 내에서 네. 플랫폼이 바뀌어 가지고 UFC 대회냐 아니면 UFN 대회냐 그 둘로 그냥 뭐 깔끔하게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바이퍼 선수는 평소에 승부 예측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저는 아마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83% 정도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 형님을 이겼습니다. 네, 우리 대한 형님은 23%. 상당하신데요. 굉장히 높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3명 맞췄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수는 다 23%. 맞췄는데 김상욱 선수만 못 맞춰서. 또 글로 몰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션 스트릭랜드와 또 누가 이렇게 경기를 하죠? 앤서니 에르난데스라고 네. 션 스트릭랜드와 어찌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는 선수가 지금 반대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랭킹 3, 4위거든요, 둘이. 그러다 보니까 미들급 전선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전인데 이 스트링랜드는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에르난데스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 네, 맞아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체력 기반의 그래플러예요. 지구력이 거의 무한이에요. 하빕 무한. 같은 느낌이. 하빕의 느낌하고 좀 메랍? 네, 차라리 메랍에 좀 더 가까워요. 이 하빕이나 뭐 이슬람 마카체프, 함자 치마에프 이런 느낌의 좀 엘리트 같은 뭐 이 사람들 딱 엘리트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조금 적은데 체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질르게 만들어 버리고 지금 미들급 최다 테이크다운 시도 그리고 뭐 유효타 차이 이런 기록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육각형으로 봤을 때 체력이 제일 앞선 완전 체력이 체력 선수. 거의 완전 뭐 이 사람이 약간 변태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내 체력을 앞세워서 네. 상대방을 깊은 물 속으로 끌어들여서 네. 얘가 막 헉헉대면서 힘들어하면서 망가져서 끝나는 거를 볼 때 쾌감을 느낀대요. 그 에르난데즈가 최근에 그 더디더 당했던 선수가 맞나요? 그 사람은 이제 브랜든 앨런이고요. 다른 그 브랜든 앨런을 2번 이긴 사람이 에르난데스예요. 왜 2번이나 이겼나요? 한 번 이기고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한 번은 그 UFC 오기 전에 타 무대에서 타무대에서? 거기서 이기고 UFC 무대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저희 아들들도 다 UFC 팬이니까 막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사실은 이 친구가 챔피언 함자 치마에프한테 가장 극상성이지 않을까. 저희끼리 웃으면서 상성상 이게 제일 왜냐면 이런 선수들이 보통은 체력만 앞세우고 약간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선수가 디테일도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플링이. 조금 챔피언감이네요. 챔피언감이에요. 사실은 조금 근데 인기가 많은 타입이 아니라서 지금 많이 안 알려진 거지. 근데 실력은 진짜 대단하고 그리고 좀
웃긴 약간 밈이 있는 게 이 선수가 그렇게 그래플러인데 잘하는 그래플러인데 네. 그리고 아버지가 레슬러 출신이에요. 네. 근데 얘는 남자라면 타격으로 싸워야 한다는 약간 네. 자기가 그래플러인데 아. 그래플링하는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안 좋은 신호인데 이 추궁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마치 그 주짓수 다리우스요. 다리우스 다리우시. 네, 다리우시 같이 다리우시 그 씨 같이. 추구미가 조금 있어서 다리우시보다는 근데 다행히 맷집이 좋아서 네. 다리우시처럼 가지는 않고 네. 타격을 추구하다가 한 대 맞으면 잠깐 허둥지둥 하다가 네. 체력으로 상대방 또 한 대 끌고 맞았을 내려가고. 때 아 맞다 나 그래플러였지라고 그렇죠. 알려줄 수 있는 그렇죠, 상대방이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네. 우리 그러면 바이퍼 선수는 이 경기 둘이 한다면은 누구의 승리를 좀 점칠 수 있을까요? 제가 에르난데즈 기억이 가문한데 혹시 그 선수가 미첼 페레이랑 맞아요. 했던 그 선수 미첼 맞나? 페레이라를 진짜 탈진시켜가지고 그렇죠. 인생 이겨버린- 끝까지 네. 거의 끌어내렸던 그 선수 맞아요. 그 그 광대 선수였구나. 파이터. 네. 미첼이 근데 그냥 1라운드부터 개 털렸어요. 맞습니다. 아 이게 핵킥되면서 진짜 상대방 탈진시키는 걸 진짜 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션 스트링랜드가 사실 조금 많이 고전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션 스링랜드도 체력형이에요. 좀 아. 끊임없이 전진 압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스트링랜드도. 스탠딩에서 잽만 하는 거고. 그거랑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플링 그 근데 체력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바이퍼 선수도 계시지만 선수들이 실제로 케이지에서 구현하는 모습은 이런데 MMA 선수들은 그 무대 밖에서는 훈련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잘하는 걸로 시합은 가는 거지만 근데 스트링랜드가 완전 연습벌레예요. 그래서 뭐 마고메드 안칼라이프 이런 사람하고 그래플링을 막 10라운드씩 연속으로 하고 아마 매미킴 TV에 또 고석현 선수하고 막 그래플링 할 때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야 스트링랜드가 그래플링이 저 정도라고? 이 정도로 본인이 시합에서는 이렇게 타격만 하지만 실제로는 늘 인류 막 러시아 레슬러 이런 사람들하고 몸을 섞으면서 네. 내공을 쌓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디플래시한테 그러니까 디플래시한테 이제 낚였- 스탠딩으로 이제 졌을 뿐이지. 아 그래요? 약간 근데 그 그래플링적인 압박 때문에 뭔가 제대로 안 나온 걸까요? 오히려 타격에서 맞았는데 디플래시도 그 스트링핸드를 막 그라운드에 잡아놓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스파링 썰인데 그 이제까지 스트링랜드를 익스트림 컨투어 체육관에서 가장 확실히 제압했던 사람은 치마에프고 스트링랜드는 그것도 야 그래 연습이지라고 인정을 약간 해요. 네. 근데 페레이라를 이겼던 안칼라에프 있죠. 네. 안칼라에프는 스트링랜드를 연습에서는 확실히 못 잡아놓는 걸로 아. 선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그러면은 형님은 스트링랜드의 승을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그러네. 괜찮습니다. 한국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쏴주십시오 주파수를. 저는 이건 에르난데스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네. 스트링랜드 칭찬 다 하고 네. 에르난데스 네, 승을 저도 보면- 같은 생각인 게 뭐냐면은 에르난데스가 사실 테크닉적으로 막 상대를 깔끔하게 테이크다운 시키고 포지셔닝하는 그런 선수는 아닌데 일단 들러붙어서 그 맞아요. 체력 갉아먹는 게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스트링랜드가 아마 그런 달라붙는 각을 좀 잘 내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스트링랜드가 뭐 잽 딥킥 차면서 압박하기 전에 그 압박 아.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몸싸움을 시도하고 좀 컨트롤하면서 5라운드까지 가가지고 판정승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KO까지는 나오지 않을 그렇죠. 그림이긴 한데. 피니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퍼 선수가 말씀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게 이게 피니시가 안 나올 것 같은 게 스트링랜드는 뭐 아마 에르난데스의 그 그래플링을 잘 막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점수는 잃겠죠. 탑 잡히고 뭐 포지셔닝은 하고 그러면 스탠딩에서 보내야 되는데 스트링랜드가 파워가 없어요. 그냥 잽돌이잖아요. 잽돌이 계속 잽만 하잖아요. 물론 그 잽이 굉장히 강하다고는 하나 에르난데스는 그걸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와서 같이 맞불을 좀 놔주는. 그래플링 뭐 하면서 데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레이라처럼 한 방이 있는 게
약간 코인 터지듯이 한 방에 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스트링랜드는 그냥 진짜 주구장창 적금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럴 찬스를 아마 에르난데스가 안 주지 않을까. 저도 지금 딱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일단 에르난데스 선수 축하드립니다. 이거 흔한 기회 아닙니다. 네. 네. 아, 에르난데스가 골로 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게 네. 아마 스트링랜드 선수가 KO로 이기지 않을까. 또 한방 KO로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서 네, 완전 에르난데스 반대로 선수 한방 당첨. KO로. 그러면 오늘 꽝입니다. 그럼 스트링랜드가 졌다 치고 예. 에르난데스랑 치마이프랑 붙게 되면 어떤 양상이 나올까요? 아, 전 진짜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정말 저는 그냥 팬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수련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그 경기를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브랜든 앨런과의 2차전을 해설을 하면서 야, 내가 라이브로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플링 장면들을 해설하면서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공방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치마이프는 진짜 완벽에 가까운 컨트롤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또 치마이프는 체력이 무한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사람한테 이 에르난데스가 스크램블 꾸물꾸물하는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래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길로틴 이상하게에서 잡는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그걸로 탭은 못 받아도 상대가 그걸 방어를 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나가든지 아니면 뒤집어 버리는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저는 함자 같은 챔피언은 또 어떤 식으로 야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또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라는 거를 또 에르난데스는 그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식으로 서로 공방은 어떨지 저는 야. 굉장히 기대가 돼요. 스트링랜드가 올라가면은 암자치마에프랑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스트링핸드 그래플링 글쎄요. 장인인데. 장인인데 그러게요. 연습에서는 하여튼 치마에프가 압도했다는 압도 정도요? 네 그래플링에서 압도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음. 치마에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스트링핸드가 원래 같으면 온갖 독설을 다 하면서 받아쳐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때 뭐 아데사냐가 스트링핸드한테 뭐 손발 오그란드 든다고 막 독설하니까 스트링핸드 바로 너는 대왕 창녀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 중국에다 영혼 팔았다고. 아데사냐가 자기가 막 그 저기 중국 나는 중국 사람 중국 선수예요. 중국에 시합할 때 약간 네. 팬 서비스로 막 그런 거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자꾸 늘어지면서 너는 중국에다 영혼을 팔았느니 그래. 원래 문법적으로 하자면 차이니즈 맨이라고 해야 되는데 차이나맨이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밈이 됐었거든요. 네. 스트링랜드가 약간 그렇게 받아치는 스타일인데 네. 저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긴 하지 그래플링. 근데 그건 연습이잖아. 네. 그건 연습이 실전은 다르지. 이거는 얼마나 닦였으면. 연습에서는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 뭐 이렇게 또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단 하나 예측을 못한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역거폰. 재규가 지금 역거폰 얘기할 거 우리가 예측을 못했어요. 여러분 전혀 모르셨죠? 뭡니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여코폰에서 갤럭시 S26 26을 사전 예약 뭐?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을 지금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려 최대 114만 원의 지원금이 이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샀는데 그 돈을 다 돌려주는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네. 뭐 거저요 거저. 사실 이 이벤트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바꾸시는 게 제일 이득이지 않을까. 예. 네, 그대로 최대 114만 원 받아가실 수 있는데 여코폰 앱에서 지금 바로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코폰 앱을 모두 깔아주셔서 예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네, 이어서 우리 내용이 원래는 이번 경기 때 우리 고석현 선수와 네. 자쿠지 자코지가 네. 자코비 스미스. 자코비 스미스의 네. 대결이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시청자분들이 알라나 모르겠는데 우리 고석현 선수가 부상 아웃이다라는 이제 썰들이 이제 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오늘 네, 영상을 영상 발표를 올라왔어요. 했어요. 매미킴 TV에서. 네, 그렇게 됐는데 뭐 그러면은 이번 경기 때 만약 하게 됐으면은 네. 양상이 또 어땠을까요? 왜냐면 아우. 다음 경기 할 때 이 선수랑 할 거라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UFC 측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 자코비 스미스를 완전 분석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 엄청난 강자고 네. 지금 UFC에서 완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신인끼리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딱 있을 때, 야, 니네 둘이 누가 더 센가? 이번에 겨뤄봐. 이렇게 하는 매치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완전 그런 매치업이었어요. 그래서 음. 구석현 선수에게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경기지만 이번에 이기기만 하면 완전히 좀 UFC 및 그 세계 팬들한테 좀 이름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쉽게 빠졌고, 매미킴 TV를 통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연습 중에 뭐 스파링도 아니었고 상당히 이렇게 넘기다가 그 갈비. 무릎에 갈비를 찍혀가지고 아이고. 이게 갈비뼈 골절로 MRI 찍으니까 나왔다고. 저 종종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훈련하다 보면 맞아, 맞아. 그때 부상당하는 건 진짜 운의 영역이거든요. 맞아. 진짜. 정말 운이 없이 이제 부상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계속 그거 조심하느라 훈련을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고석현 선수가 당했던 그 형태의 그 부상이 저희가 레슬링 훈련할 때 진짜 주의하는 부분인데, 이거 엘리트 레슬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태클 받아주는 사람이 넘어갈 때 그 돌 맞은 개구리처럼 다리를 쭉 피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 엘리트 레슬링이. 음. 왜 그러냐면 테이크다운 할 때 넘어갈 때 다리 안 피고 무릎을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로블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제 제자인 엘리트 선수 출신인 심건호 선수의 말에 따르면 네. 그래서 엘리트 레슬러 중에 짝불알이 많다. 아.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수술하고 막 울면서 뒹굴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대요. 네. 왜냐면 이게 그런 원칙을 다 알고 있다가도 막 갈아받기 하고 연습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하면은 동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하다가 빡 찍혀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단련이 되나요? 단련은 안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단련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우리 고석현 선수는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갈비뼈로 들어간 거죠. 진짜 이게 아쉽겠어요. 이게 뭐 계속 준비를 해왔을 텐데. 네, 근데 저는 그 취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늑골골절은 네.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바이퍼 선수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 그리고 골절이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심한 거예요. 원래는 늑골골절이라고 하는 이 부상들이 실제로 찍어보면 뼈는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네. 주변에 근육 손상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조금이라도 늑골골절이라는 판명이 나오면 이거 심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사실 고석현 선수가 징징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이게 아예 생활이 안 돼요. 대변, 소변 보는 것도 힘들어지고 네. 몸을 이렇게 틀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아. 재채기는 곳에 기침도 나오면은 그건 진짜 지옥이고 네. 뭐 물건 뭐 떨어뜨리면 뭐 주울 수도 없고 잘 때도 자고 있다가 그 이 자세 바꿔가지고 하면서 깨고 네. 진짜 지옥이거든요. 아. 저는 늑골골절은 당해본 적이 없는데 앞에서 이제 팔꿈치 아우, 털고 당한 적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더 심하죠. 근데 팔꿈치가 빠졌는데도 일어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다른 데 힘이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팔을 쓰려고 할 때도 결국에 다 이 중심을 사람이 그럼요. 이용을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 음. 근데 이 팔 쪽에만 이 손상이 있어도 몸 전체에 영향이 가는데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늑골에 생기면은 이것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완전 중심에서 뭔가 예, 그렇죠. 다친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의사들 말로는 만약에 늑골 골절이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경기를 했다가 잘못되는 최악의 수 중 하나가 이 많이 늑골이 폐를 찌를 수가 있대요. 아우, 잘못되면. 그럼요. 맞아. 그러면은 그대로 사망으로 또 이동질 수가 있기 근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보통 이제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늑골골절을 숨기고 가면 거기에 바디킥 같은 거를 맞으면 큰일 나겠다. 네. 그거를 막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를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석현 선수가 잘하는 그래플링 동작을 그쵸. 하다가 와가지고 맞아. 진짜 완전 위험한 거의 상황이 없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에 뒹굴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이게 실제로 당하면 진짜 짜증나는 부상인데, 그리고 무릎에 찍혔는데 골절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사고로서 굉장히 세게 찍힌 거예요. 그거는 이제 2층에서 떨어졌을 때 네. 무릎 갖다가 네, 네. 다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서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공교롭게 세게 부딪힌 거예요. 네. 아 이거는 경기를 하기 힘들죠. 아 그렇죠. 뭐 저희는 사실 이제 당장 경기를 보고 싶긴 했어도 네. 우리 고석현 선수가 이제 뭔가 완쾌하신 다음에 이제 뭔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해서 이기는 걸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걸까라고 생각을 혹시 뭐 해봤는데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저 진짜 상상도 안 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뭐지 내가 어떤 짓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저희 방송처럼 제가 그 해설하고 있는 그 TVN 스포츠 쪽에서 네. 고석현 선수의 프리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 저하고 차도루님하고 차도루 의원님, 김도환 의원님 우리가 이제 프리뷰를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날인가 다친 것 같아요. 고석현 선수 그 전날인가. 아, 아마도 형님이 그때 그 고석현 선수 건강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난 프리뷰도 찍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형님. 제가 듣기로는 수영이 형도 이 프리뷰를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원래 첫 바다가 고석현 선수였고 예. 유소영 선수도 지금 섭외를 했거든요. 네. 제발 전해주세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아 형님 뭐 그런 힘이 어딨어요 형님한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예상한다고 그 반대로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 나스닥 오른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그 리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댓글에 이제 있던 얘기인데. 아무튼 이 방송 보고 갑자기 유수영 선수가 그 녹화를 좀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프리뷰 이번에 고석현 선수 안 돼가지고 네. 아마 유수영 선수가 첫 바탕가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네. 아 그래도 뭐 안전하게 또 하셔야 되니까 아, 이번에 그럼요. 취소는 사실 저는 오히려 뭐 다음에 고석현 선수를 기다리면서 네, 또 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여커폰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예상했어요. 네. 네. 무려 전국 660호점이나 있습니다. 와, 야, 이거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660호점이나 늘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네이버에 네. 야후 아닙니다. 다른 뭐 천리마 이런 거 아니고 네이버에서 여커폰을 언제 검색하 없어졌는데요? 일단 우리 40대 50대 아저씨 분들이 네. 빵빵 터질 만한 개그였고 우리 네이버에다가 여커폰을 검색하시면 가까운 매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방문해 보시면은 이런 혜택들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660호점이면 땅반 여커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워낙 또 많을 테니까 여커폰이 뭐 가까운 매장 방문하셔서 이런 혜택들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트 코미디 클럽 리어 네이키드 토크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